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장비에서 사용되는 로봇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 어떠한 원리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파라미터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인터넷에서 반도체 로봇 회사 이미지들하고, 그리고 반도체에 들어간다는 로봇들의 이미지를 한번 전부 다 모아왔어요. 우선 회사들이 어떤 게 있는지만 볼게요. 우선 기억나는 회사들만 한번 서치를 해서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면 브룩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와사키라는 회사도 있네요. 일본 회사인 것 같죠. 그리고 울박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사이메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요거는 국내 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JEL이라는 회사도 있죠. 젤이라고도 하는데 요런 회사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표적인 이미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로봇들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요런 로봇들을 사용을 하는 것 같고, 보시면 보통 장비, 반도체 장비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장비다 라고 하면 여기에는 두 개의 로봇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두 개의 로봇은 여기 EFEM이라고 하는 요 안에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TM이라고 하는 데에 로봇가 또 한 대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총 두 대의 로봇가 이 반도체 장비에서는, 이렇게 생긴 반도체 장비에서는 두 개의 로봇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반도체 장비 안에 들어가는 로봇들의 구동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한 3개 회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그 반도체 장비 구동 영상들을 가져와 봤어요. 다 볼 건 아니고 중간에 짧게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거는 브룩스 로봇이에요. 브룩스 로봇에서 제작한 영상이고요. 네, 보시면 이제 뭐 짧게 나오긴 하는데 뭐 영상이 되게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동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TM 로봇인 것 같고, 이건 ATM 로봇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일 그 회사에서 만든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영상인데, 이걸 한번 짧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ATM 로봇의 그 구동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영상인 것 같아요.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캐리어라고 하고요. 보통 200mm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웨이퍼를 이제 뭐 어디에다 올려놓기도 하고요. 뭐 갖다 넣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얼라인을 하려고 얼라이너에다 웨이퍼를 갖다 집어넣는 것 같아요. 얼라이너에다가 웨이퍼를 갖다 집어넣고 센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웨이퍼의 방향을 잡고, 그리고 꺼내고 다른 웨이퍼 갖다 집어넣고 다시 얼라인하고, 뭐 이런 영상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한국 것도 한번 볼게요. 이 영상은 이 사이맥스라는 회사, 우리 국내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이맥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거기 홈페이지에 공유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뭐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300mm 기준으로 로봇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로드포트에 어쨌든 톱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매핑하는 거죠. 매핑을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EFM에서 매핑을 하네요. 그리고 로보트가 이제 웨이퍼를 이런 식으로, 로보트는 이제 두 개의 블레이드를 이런 식으로 이제 크로스해서 쓰고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얼라이너에다가 웨이퍼 집어넣고요. 여기에서 그 레이저를 쏴서 나치 방향, 300mm에서는 나치라고 하는데 나치 방향을 잡는 거죠. 그리고 로드락에 웨이퍼 넣고요. 그리고 나서 로드락에 들어온 웨이퍼를 이제 이쪽 슬립 밸브를 열고, 이제 다시 베큐um 로봇이 그 웨이퍼를 이제 꺼내 들고 이렇게 챔버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AWC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웨이퍼의 센터링을 잡아주는 이제 뭐 그런 기능을 하는 모듈을 말하는데, 뭐 AWC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한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런 식으로 워킹을 시킨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3개의 회사의 로봇들의 구동 모습을 한번 봤는데, 뭐 사실은 그냥 뭐 미국의 회사 하나, 그 다음에 일본 회사 하나, 그리고 한국 회사 하나, 뭐 이렇게 3개를 하나씩 봤어요.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 뭐 이런 것만 한번 봤고요. 영상만 한번 봤고요. 뭐 어쨌든 뭐 로봇가 하는 건 뭐 비슷해요. 그래서 로봇은 총 하나, 2대가 있고, 요 앞에 있는 걸 ATM 로봇이라고 하고, 요 뒤에 있는 걸 이제 백큐um 로봇이라고 하고, 그
그 다음에 로드 포트에 들어와 있는 웨이퍼를 뭐 일로 꺼내서 얼라이너에 들렸다가 로드락에 집어 넣었다가 TM 웨이퍼가 받아서 프로세스 마듈에 넣어가지고 프로세스를 하고, 그리고 다시 역순으로 꺼내는 뭐 요런 작업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면 ATM 로봇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로봇을 설치했을 때 그 로봇에 인가되는 유틸리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로봇에 전원을 넣어줘야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상황에 따라서 로봇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에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큐미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한 3가지 유틸리티 정도, 많아도 한 3개 정도 유틸리티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로봇에 필요한 유틸리티가. 그 다음에 이 로봇의 앞부분에 웨이퍼를 딱 그립하는 그 위치에 있는 애들을 이제 블레이드라고 하는데, 그거를 뭐 엔드 이펙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블레이드의 종류에도 뭐 다양한 종류의 형태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 개 회사에서 좀 여러 개를 잘 비교해서 놔둔 게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어요. 뭐 요렇게 생긴 모양도 있고요, 이렇게 Y자형으로 생긴 모양도 있고요. 근데 대충 보면 대충 L자 아니면 Y자 2개로 생겼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ATM 로봇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ATM 로봇이 가져야 되는 기능과 특징이에요. 보면 ATM 로봇 같은 경우에는 대기압에서 구성을 해요. 대기압에서 구동을 한다는 얘기는 그 공기 저항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고, 공기 저항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스피드가 너무 빨라지게 되면 당연히 공기 때문에 웨이퍼가 뒤로 밀리거나 날아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얘는 그립을 해줘야지 돼요. 웨이퍼가 튕겨져 나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웨이퍼 이탈 탈락 방지를 위해서 웨이퍼를 이제 웨이퍼를 이제 로봇가 잡아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션의 위치 정보는 뭐 로봇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로봇이라는 게 사실은 뭐 복잡하게 생기면 뭐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여기를 A 지점이다 라고 하면 여기가 A, 그리고 여기를 B 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로봇은 A 지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B 지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A 정보에 A 위치로 저장되어 있는 위치로 로봇이 가서 여기 있는 웨이퍼를 들고, 그리고 다시 가지고 온 다음에 다시 B 위치로 이동을 시켜줘야지 될 거예요. 그래서 B 위치에 대한 위치 정보도 필요하겠죠. 그거를 이제 스테이션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은. 그래서 뭐 여기를 1번 스테이션이다 라고 하면 여기 1, 2, 3, 4, 5, 6, 7 뭐 해서 7개의 스테이션이 있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스테이션 라벨을 이제 붙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푹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스테이션에 여러 장의 웨이퍼가 겹쳐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 높이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슬롯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 정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경로라는 건 매번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웨이퍼가 여기가 이제 슬립밸브 웨이퍼를 집어 넣어야 되는 이제 통로라고 한번 볼게요. 여기가 그렇게 통로인데, 통로가 요만한데 웨이퍼를 로봇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웨이퍼가 있는데 얘를 B 지점으로 직선으로 이동시키면 여기 통로에 부딪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 로봇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레일이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로봇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 직선으로 이 B 위치까지 가게 되면 아마 이 통로에 부딪히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상의 위치 정보를 하나 넣어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점을 그러면은 C라고 한번 볼게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면 B 지점으로 이동을 할 때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을 할 때는 이 C라는 지점을 경유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라고 할 때에 이 경로를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로 정보가 필요한 로봇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안에 들어가는 정보에는 로봇의 속도에 대한 정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로봇이 위치를 저장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뭐 원리라기보다는 그냥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는지, 어떠한 파라미터들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맨 앞에 있는 게 이제 이게 직교 좌표계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 좌표계라고도 하고, 요건 구면 좌표계라고도 하는데, 뭐 영어로는 이런 식으로 부른대요. 근데 여기에서는 보통 저희들이 그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로봇은 보통 요 원기둥 좌표계를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기둥 좌표계 내지는 직교 좌표계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물론 두 개를 혼합해서 쓸 수도 있고요. 일부 설비들은 구면 좌표계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실린더리컬 코디네이션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요 좌표계에 따른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직교 좌표계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위치 정보를 저장을 해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봇에 티칭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그 티칭을 할 때에 위치 정보를 집어 넣어주는 로봇에 여기로 가, 여기 이 A점의 위치는 여기야 라고서는 넣어주는 값을 넣어주는 걸 우리가 이제 로봇의 티칭이라고도 하고 핸드오프라는 말도 쓰게 되는데, 그때 어떤 정보들을 넣어주는지 볼게요. 우선 직교 좌표계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Z축, 그 다음에 X축, Y축에 대한 거리 정보를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를 집어 넣어주겠죠. 그런데 이렇게 세 개를 집어 넣어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원기둥 좌표계를 사용하는 로봇들이 많게 되는데, 이때는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이다, 요 P점이다 라고 하면 얘에 대한 위치 정보를 집어 넣어줄 때, 첫 번째는 요 R값 보이시죠? R값. 요 R값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거리 정보가 여기는 들어가고요. 요 단위 거리 정보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세타 값이 들어가요. 이 세타 값이 들어간다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각도 정보가 들어가게 돼요. 이 각도 정보가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G축도 물론 거리 정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두 개의 거리 정보와 하나의 각도 정보가 들어간다. 그래서 세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위치를 판단을 한다 라는 이야기고요. 보통은 그래서 반도체 장비에서는 이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원기둥 좌표계를. 그래서 장비 회사에 계신 분들이나 반도체 엔지니어 분들은 익숙하시죠. 이거 집어넣을 때에 하나는 각도 정보가 들어간다. 그래서 세타 값을 넣어줘야 된다. 두 개는 이제 거리에 대한 정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구면 좌표계를 사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각도 정보가 두 개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타와 파이 정보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정보 하나. 그래서 두 개의 각도 정보와 하나의 거리 정보가 들어가면 이제 구면 좌표계를 사용하는 이제 그런 로봇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로봇이 하는 일 중에 이제 하나가 매핑을 이제 로봇이 할 수도 있고 EFM에서 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로봇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매핑이라고 했었으니까 매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딱 웨이퍼가 들어왔어요. 웨이퍼가 들어갔고 5번 슬롯이 없네요. 그러면 얘는 1번 슬롯에 웨이퍼가 있는지 없는지, 2번 슬롯에는 웨이퍼가 있는지 없는지, 3번 슬롯에는 웨이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지 되는데, 그때에 이제 센서가, 이 거리 측정 센서겠죠. 거리 측정 센서가 이제 쭉 가면서 웨이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보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센서가 위로 쭉 올라가게 되면서요, 웨이퍼의 두께를 측정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웨이퍼의 유무를 측정해요. 웨이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여기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서 빛을 여기서 조사하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가고 여기에서 빛이 오네, 그리고 여기에서 빛이 끊어졌네, 안 오네, 그렇게 되면은 요만큼의 거리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 거리 정보를 통해서 웨이퍼의 두께 정보를 리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리딩을 하게 되면 지금 5번 슬롯이 없죠. 그러면 여기 앞에서부터 1번 슬롯이라고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1, 2 이런 식으로 슬롯 정보가 쭉 나가는데, 지금 5번 슬롯이 없으니까 위치 정보를 표현을 하거나 디스플레이를 할 때는 분명히 4번 슬롯까지는 있으니까 1로 표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5번 슬롯은 없으니까 그냥 0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 다음부터 또 있네요. 있으니까 다시 1로 표시가 되고, 이런 식으로 10, 10, 10 이런 값들을 파라미터를 출력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웨이퍼가 센싱을 하면서. 이때는 당연히 웨이퍼의 두께 정보가 필요해요. 웨이퍼의 시크니스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웨이퍼 시크니스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웨이퍼의 두께는 사실 공정 스텝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웨이퍼의 두께도 조금씩은 변하겠죠. 그래서 그 웨이퍼의 스텝에 따른 두께 정보를 반영을 해줘야지고 엔지니어들이 당연히 이거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웨이퍼의 그 두께 정보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파라미터, 인풋 파라미터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만 하나 알고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슬롯의 위치 정보예요. 1번 슬롯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2번 슬롯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요 높이겠죠. 요 높이에 대한 정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위치 정보를 1번 슬롯, 여기가 스테이션이 1번 스테이션이다 하더라도 1번 스테이션에서도 위치가 뭐 요만큼이면 1번 슬롯, 위치가 이만큼이면 2번 슬롯, 그리고 위치가 요만큼이면 3번 슬롯, 이런 식으로 이제 리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10 이런 출력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핑을 하는 이유가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러면 사실은 이제 뭐 매핑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뭐 웨이퍼가 있고 없고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보시면 요런 거를 한번 리딩을 한번 해본다고 할게요. 지금 2번 슬롯, 3번 슬롯에 있는 웨이퍼가 떨어져서 2번 슬롯 위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9번 슬롯에 있는 웨이퍼는 한쪽만 떨어져 가지고서는 지금 8번 슬롯에 겹쳐져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매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매핑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어쨌든 매핑을 했으니까 얘가 출력 정보를 디스플레이를 해 주려고 하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지를 볼게요.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뭐 로봇 회사마다 뭐 출력을 조금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줄 수는 있는데, 뭐 그래도 대충 대표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엔 더블 슬롯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한 개 슬롯에 두 개의 웨이퍼가 들어가 있는 걸 더블 슬롯이라고 하는데, 더블 웨이퍼라고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퍼가 당연히 두께가 2배가 됐죠. 그러면 리딩을 하면서도 이 거리도 2배만큼 늘어났을 거예요. 웨이퍼 두께에 대한 정보를 리딩을 했을 때 거리가 2배만큼 늘어났겠죠. 그러면 더블 슬롯이라고 인식을 하고, 더블 슬롯을 이제 2로, 여기서는 2로 이제 임의로 제가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이 2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을 거고요. 당연히 없는 웨이퍼들은 두께가 측정이 안 되니까 그런 애들은 0으로 표현을 해줄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8번 슬롯과 9번 슬롯이 떨어져서 이렇게 리딩하는 경우에는 지금 웨이퍼 두께 정보를 측정을 했는데 이건 두 장의 정보보다도 훨씬 더 넓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한 3, 그러니까 웨이퍼의 두께시 더블 슬롯을 또 초과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뭐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디스플레이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파라미터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출력을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다. 뭐 요렇게 이제 우리는 요 정도만 알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로봇 관련해서 매핑 캘이나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간혹 뭐 진짜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요런 케이스들을 보신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1번 스테이션에 예를 들어서 이제 슬롯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우리가 1번 스테이션에 1번 슬롯에 대한 그 높이 값을 따로 주고 1번 스테이션에 2번 슬롯에 대한 높이 값을 따로 입력하고 3번 슬롯의 높이 값을 따로 입력하고, 이렇게 되면 25번 슬롯까지 높이 값을 입력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보면 이 슬롯과 슬롯과의 거리, 요 거리는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확정적이에요. 확정적이니까 사실은 1번 슬롯의 위치만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 아니면 뭐 3번 슬롯이나 4번 슬롯의 위치만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만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해가지고서는 요 한 장의 슬롯에 대한 높이 정보만 가지고도 나머지 슬롯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이는지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로봇 블레이드가 이렇게 밑으로 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에요. 로봇 블레이드가 이런 식으로 밑으로 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로봇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딱 웨이퍼가 닿는 부분이 있겠죠. 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다시 웨이퍼를 높이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꺼내면 되겠죠. 웨이퍼를 그럼 꺼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로봇 회사마다 기준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웨이퍼를 꺼내 오거나 갖다 놓을 때 원래 있던 슬롯보다 조금 더 갖다 꺼내 오는 경우라 하면 원래 웨이퍼가 있는 포지션보다 조금 더 낮은 위치로 들어가서, 그리고 원래 있던 슬롯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꺼내 가지고 나와야 될 텐데, 이때게 그러면 낮은 쪽으로 들어갈 때 포지션을 따로 입력하고 웨이퍼가 닿을 때 포지션을 따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꺼낼 때 포지션에 대한 높이에 대한 포지션을 따로 입력하고 이러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그래서 기준을 하나로 정해요. 예를 들어서 업 포지션을 기준으로 정한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브룩스 로봇이 업 포지션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높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은 8번 슬롯의 높이는 이거야
라고 얘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놓는다 내지는 하면 아니면 가지로 들어간다 라고 할 때에 로봇이 아래로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아래로 들어갈 때에 그러면은 요 높이 요거를 얼마만큼을 내릴 건지 기준은 여기가 되고요. 업 포지션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다운 포지션은 업 포지션에서 얼마만큼 내려온 값을 다운 포지션으로 할지를 정해요. 그래서 기준이 업 포지션이 되는 설비도 있고요. 이건 로봇 회사마다 다 달라요. 두 번째는 다운 포지션을 기준으로 잡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운 포지션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 다운 포지션에서 업 포지션이 요 올라가는 요 높이를 얼마로 할지 각 슬롯에서, 그래서 웨이퍼를 꺼내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운 포지션 기준값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업 포지션을 얼마만큼 올려가지고 꺼내 올지를 정하는 업 포지션, 그때는 다운 포지션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업 포지션 값을 이제 변수로 두고서는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웨이퍼 포지션을 기준으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웨이퍼가 닿는 요 딱 면, 웨이퍼와 블레이드가 올라가다가 딱 닿아 있는 요 면을 기준으로 위로 몇 미리, 아래로 몇 미리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요 닿는 면을 기준으로 다운 포지션은 아래로 몇 미리, 업 포지션은 위로 몇 미리를 변수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장 웨이퍼를 가지고 올 때 높이를 얼마만큼 들고 나올지, 얼마만큼 들고 들어가서 얼마만큼 내리고 나올지의 기준을 이런 식으로 이 셋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나머지 두 개는 변수로 잡는 거죠. 그래서 임의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로봇 회사마다 달라요. 업 포지션으로 잡는지 다운 포지션으로 잡는지, 그 다음에 웨이퍼 포지션을 기준으로 잡는지, 요런 것들은 이제 각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요. 요거는 본인 장비들에 아마 많이 하신 분들은 더 잘 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세 개의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준값을 뭘로 잡는지에 따라서 티칭 방법도 달라진다. 로봇의 위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요 정도만 알고 우리는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웨이퍼 그립이에요. ATM 로봇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웨이퍼 그립을 하게 되는데, 이 대기압 상태에서는 공기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웨이퍼를 들고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웨이퍼가 날아가 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웨이퍼의 탈락 방지를 위해서 웨이퍼를 꽉 잡아주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다 라고 생각되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우선은 요거 같은 케이스예요. 이런 식으로 웨이퍼에다가 로봇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업 해가지고 웨이퍼가 닿으면, 웨이퍼를 잡으면, 그 다음에는 이 뒤에 있는 보이죠? 요 스냅을 해주는 얘가 이렇게 앞으로 밀어가지고 웨이퍼를 꽉 잡아주는 이제 요런 방식이 있고요. 이런 핑거 타입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못 나오게 꽉 잡아주죠.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웨이퍼를 잡다 보니까 웨이퍼의 센터링이 정확히 맞아요. 그러니까는 로드락에 이 툽에서 웨이퍼가 요만큼 틀어져 있어서 이 정도 이동이 되어 있다고 볼게요. 이 정도 이동이 되어 있어도 얘가 밀어가지고 다시 웨이퍼를 센터에다가 딱 갖다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웨이퍼의 센터링 역할까지도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어쨌든 웨이퍼를 물리적으로 미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쪽에 측면을 닿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닿는 부분 내지는 이쪽에 반대편 부분에 파티클 소스가 될 만한 포인트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접촉을 하다 보니까 생길 수가 있는 이제 그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근데 얘는 웨이퍼의 센터링까지 한 방에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물리적으로 이제 측면을 이제 가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제 그래서 요 속도가 중요하겠죠. 이 스나이핑을 하는, 이 밀어주는데 처음에 딱 웨이퍼랑 닿을 때 그 속도도 아마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백큐ම් 그립을 하는 경우에요. 이 아래쪽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백큐ම් 그립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까지 이제 백큐음이 이제 잡혀 있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밸브를 딱 닫아 놨어요. 그러면서 로보트가 들어갔어요. 로보트가 들어가고 나서 백큐음 밸브를 여는 거죠. 백큐음 밸브를 열면 백큐음이
요만큼의 이제 백큐미 차징이 되게 되고, 백큐미 되면 그 다음에 백면을 백큐으로 그립을 하고 그 다음에 웨이퍼를 들어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백큐으로 웨이퍼를 그립하는 형태를 취하는 로봇들도, ATM 로봇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백큐 그립이라고 하고요. 백큐 그립을 하는 애들은 당연히 블레이드의 사이에 이 백큐 패스가 존재를 하겠죠. 백큐 패스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백큐 그립을 하는 애들은 이 측면이나 이런 데 부딪히는 경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측면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얘보다는 그 측면 충돌에 의한 파티클 소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하지만 얘는 웨이퍼의 센터링은 불가능하겠죠. 조금 틀어져 있으면 조금 틀어져 있는 대로 그냥 웨이퍼를 잡고 들어 올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센터링은 얼라이너에 맡기는 이제 그런 현상, 그런 게 이제 좀 필요하겠죠. 어쨌든 그립하는 방법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한 2개 정도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 이제 백큐 로봇인데, 백큐 로봇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까지 이 앞에 있는 이 ATM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백큐 로봇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ATM 로봇과 차이가 별로 없어요. 뭐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뭐 따로 특별하게 이야기를 할 건 없고, 어쨌든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진공에서 구동을 한다는 거예요. 진공에서 구동을 하다 보니까 백큐 그립을 안 하는 경우, 그러니까 백큐 그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웨이퍼를 잡아주는 이제 요런 과정이 없는 로봇들이 더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얘는 진공 상태에 있는 로봇이다 보니까 공기 저항이 없어요. 그래서 관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로봇의 스피드만 유지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립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나머지는 사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경우 빼고는 뭐 ATM 로봇하고 크게 뭐 차이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뭐 구동 측면에서나 뭐 모양만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로봇의 속도를 이제 좀 컨트롤 하거나 로봇의 속도를 좀 올리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그때 엔지니어들이 고려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크게 2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웨이퍼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웨이퍼를 들고 있는 경우로 나눠요. 파라미터도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웨이퍼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속도가 조금 빨라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Y축을 한번 속도라고 한번 봐볼게요. 여기를 속도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 Y축을 속도라고 보면, 지금 얘는 그러니까 웨이퍼를 들고 있지 않으면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웨이퍼를 들고 있지 않은 경우, 요 위에 있는 경우는 속도가 좀 빠르고, 그 다음에 웨이퍼를 들고 있는 경우에는 속도가 좀 느리고, 뭐 요런 경우들이 이제 존재를 할 거예요. 물론 웨이퍼를 그립을 한다면 요 차이가 거의 뭐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백큐 로봇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요런 차이를 좀 더 많이 둬요. 왜냐하면 그립을 하지 않는 그런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요 안에서도 웨이퍼가 있고 없고, 그러니까 without 웨이퍼나 with 웨이퍼나 웨이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앞에 부분, 총 웨이퍼가 움직이는 데는, 그러니까 로봇이 움직이는 스피드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들이 그때 고려해야 되는 파라미터들이 한 3개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처음에 딱 웨이퍼를 그립하고 나서, 그러니까 웨이퍼를 잡고 나서 이동을 시작하는 시점, 이때를 악셀레이션 구간이라고 해요. 가속을 하는 거죠. 이 가속 구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이 파라미터들을 당연히 고려를 해줘야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실제 속도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속도가 될 거예요. 요 거리를 이제 속도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평속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엑셀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감속을 시킬 때도 갑자기 속도가 팍 멈추면 관성에 의해서 웨이퍼가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아니면 바이브레이션이 생길 수가 있겠죠. 떨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최소화할 수 있으려면 이제 감속 구간에 대한 뭐 PID 제어 값이나 뭐 이런 값들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파라미터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웨이퍼를 속도를 이제 조정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고려를 할 수가 있고, 이런 파라미터들을 각각 입력을 해줄 수가 있다. 뭐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